활동과 정적인 삶의 조화. 고대 중국 춘추시대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산을 오르내리던 진입부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무사람들이 그의 장수 비결을 묻자 진 노인은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지혜를 담은 두 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양신제동, 양심제정. 즉,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움직임에 있고 마음을 닦는 데는 고요히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건강한 삶의 두 가지 핵심축, 곧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안정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진 노인은 더 나아가 보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은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만 못하고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은 운동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강조하며 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활동이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활이라는 글자 자체가 동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움직임 속에는 곧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떠올려 봅시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활동량은 더욱 늘어나죠. 아이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주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그저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발악하듯 손발을 강하게 비틀고 허우적거리며 온몸으로 울음을 표현합니다. 이 역시 아이들의 중요한 생존 활동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아이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울음소리가 약하다면 부모는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이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봄철에 돋아나는 새싹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오르는데 이는 식물 역시 맹렬한 성장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둥지 속의 어린 새들은 끊임없이 서로 비비고 파고들며 움직이고 사자, 호랑이, 여우 등 모든 동물의 새끼들은 장난치고 뛰어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곧 강한 생명력의 발동이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동물, 식물을 막론하고 생존활동이 활발할수록 건강하게 잘 자라며 반대로 활동이 미약하면 성장이 부진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생명체는 활동이 강한 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며 약한 만큼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활동이야말로 성장과 건강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며 흔히 강조되는 밥이 보약이라는 말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활동이 보약 중에 최고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곧 움직임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그러한 병자의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무동은 곧 생명의 정지, 즉 죽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은 숨 쉬지도 않고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체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생산적인 노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본적인 활동조차 점차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삶의 전반적인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이 노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수없이 외쳐본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노력만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젊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려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고 등산을 통해 몸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요성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삶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 역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운동으로 고쳐라라고 말하며 운동의 치료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 노인이 강조한 또 다른 축은 바로 양심제정, 즉 마음을 닦는 데는 고요히 하는 데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신체의 건강이 활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유지되는 반면 정신의 건강과 평안은 고요함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에 홍수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정신 건강상의
이 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그에 져서 고요함에 힘에서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고 내면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소모되는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또한 철학적 사유 역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과정은 정신적인 성숙과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 노인의 가르침은 신체의 활동과 정신의 고요함이라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의 균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우리 삶의 두 축인 신체와 정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감정 유지에도 도움을 주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신체적인 건강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외향적인 성향과 내향적인 성향의 조화로 설명하며 건강한 정신은 이 두 가지 성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활동적인 삶과 고요한 내면, 성찰의 균형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활동적인 삶에만 치중하거나 반대로 현실에서 도피하여 고요함 속에만 머무르려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활동과 정지, 외향과 내향의 균형을 이루는 데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젊음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 노인의 가르침은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진 노인의 장수 비결은 단순한 건강관리법을 넘어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신체의 건강은 활동적인 움직임으로 마음의 건강은 고요한 성찰로 가꾸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늙음을 늦추고 건강과 행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이곳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진 노인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활동과 정지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